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GS건설과 삼성 E&A가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가 발주한 대형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GS건설은 가스 증설 프로그램인 파딜리 패키지 2 공사에 대해 약 12억 2천만 달러 규모 금액을 수주했고, 삼성 E&A는 가스 처리 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패키지 1, 부대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패키지 4 공사에 대해 약 60억 달러 규모의 금액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현지 시간 2일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중동 지역 확전 위기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마마무 등이 속한 엔터사 RBW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금의 총액은 약 1,000억 원 규모로 RBW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인 914억 원을 웃도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일 수요일 저희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을 하면서 금리 인하 신중론이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국제 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점도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해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이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을 공격하게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고요.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90달러 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연이틀간 상승했고요. 국제 금값 역시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4.4% 가까이 오르면서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통상적으로 실질금리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면서 금리 변동과 다소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살펴보자면요.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이날 5%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간 강세장을 주도해온 엔비디아, 알파벳 등 빅테크들도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증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현재 미증시의 약세 때문에 1.27% 현재 커플링 현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2,718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이 견조한 흐름 보여줬던 코스피,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도 현재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2,8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1.6%가량 저희 낙폭 키워가고 있고요. 87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바로 방산주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표적 섹터가 바뀌어 봤는데요. 현재 정부가 방산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서 국내 방산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증권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분을 활용해 수출입은행에 2조 원 규모의 출자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이 현물 출자를 위해서 가치평가 계획까지 세우던 것으로 저희가 발표를 받았습니다. 또 국내 방산 수출에 대한 수주액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한국은 현재 방산 수출 4대 강국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또 글로벌 정세 불안 요인도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방산주 중에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떨어졌다라는 이유로 어쨌든 그래서 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그 전쟁 뭐 확산 뭐 그런 우려감 뭐 이런 걸로 유가주들이 일단은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90달러 근처까지 올라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유가도 올라가고 그랬다라 그러는데 다 핑계예요. 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밀리는 거고요. 뭐 미국은 원래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뭐 이런 얘기들 원래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앞으로도 올해 그런 얘기 금리 인하할 거다, 아니다, 금리 인하 안 할 건 아니지만 좀 기다렸다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100번은 더 들어야 돼요. 왔다 갔다를. 한쪽으로 스트레이트로
한쪽으로 계속 얘기가 안 나옵니다. 조정받을 때쯤 되면은 금리 인하 안 할지도 모른다 내지는 금리 인하 뭐 나중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흔들 거고 그러다가 아니다 그래도 미국은 견조하니까 그래도 금리 인하는 하겠다. 생각보다 더 빨리 할지도 모른다 또 그러면서 또 올릴 거고 왔다 갔다 합니다. 100번 정도 얘기 나올 거니까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자 미국 시장 한번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빠질 거라 그랬죠. 왜냐하면 최근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한 15년 동안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올라갔던 적이 기억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동안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되게 자주 했을 거 아니에요. 1년에도 한 3-4번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4번을 발표하는 그 가운데에서 제 기억에 한 번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60번 동안, 그러니까 15년이니까 60번 동안 한 번 빼고 59번은 다 하락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라갔던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삼성전자 실적 좋다고 올라갔던 적도 없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떨어지는 경우는 많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많이들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좋은데 왜 하이닉스가 떨어져요? 삼성전자가 떨어져요? 그렇게 질문들을 오히려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으면 거꾸로 가더라. 근데 결국은 기승전 IT, 조정받아도 IT가 다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번 주 내내 얘기했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흔들 수 있다. 그래도 IT가 좋다. 그래서 어제는 잘 버텼어요. 어제 잘 버텼는데 오늘은 좀 빠지네. 한 5%씩 빠지네 종목들. 근데 유리기판 관련주는 아주 강하게 움직입니다. 필옵틱스 15% 급등, HB 테크놀로지 9% 급등, 이렇게 YC캠 2% 강세. 유리기판 관련주는 잘 움직이는데 온디바이스, CXL, HBM은 평균 5%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렇고 자 미국 시장 어제 나스닥 살짝 빠졌고요. 0.9%, 다우존스 1% 마찬가지 살짝 빠졌고요. 진짜로 빠질 생각이 있으면 최소한 3% 이상은 빠지겠다는 성인을 보이는 거고 그것도 적어요. 빠지겠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얘네들이 있다면 하루에 8% 내지는 15%씩 빠질 겁니다. 그러면 진짜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큰 악재가 터졌다는 거죠. 10%, 15% 뭐 이렇게 한 방에 빠지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큰일 나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얘들도 이제 박스권입니다.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일 텐데 근데 유럽 시장이 일단 모양이 오늘 봐야죠. 뭐 한 번 더 빠지면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많이 올라가서 해서 많이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떨어져도 얘네들도 실적 시즌이고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이라 그래서 IT에 대한 실적은 좋다는 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으니까 다시 뭐 올라가겠죠. 왜냐면 2분기는 더 좋으니까 3분기도 더 좋고 그래서 조정받으면 IT주들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는 거니까 자 우리나라 시장은 더 많이 빠져요 지금. 코스닥은 어제도 폭락인데 오늘은 이만큼이나 빠졌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빠지면 또 많이 올라가요.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만약 더 빠진다. 아직 삼성전자 실적 발표 4, 5일이니까 내일도 빠질 수도 있겠죠. 모레도 빠질 수도 있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당일날도 어닝 서프라이즈다. 삼성전자 실적 무지하게 좋다. 해놓고 빠질 수 있습니다. 왜? 늘 그래왔기 때문에. 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매번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지만 맨날 이상하죠. 아니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고 그랬는데 왜 빠지나요? 원래 주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빠질지 안 빠질지는 가봐야 되지만 여태까지 있었던 역사를 봤을 때에서 그렇다는 거니까 저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니 실적이 좋다는데 왜 빠지냐고. 근데 그래. 왜 그래요? 세력들은 그 뉴스로 개인들한테 겁을 주는 건지 아니면 물량을 털려고 하는 건지 하지만 떨어뜨려 하여튼간 그런 경우가 지난 15년 동안 대부분 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에서 저는 그래서 그때를 맞춰서 싸게 사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IT주들은 흔들면 싸게 사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도 쫓아가지 말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은 아침에서는 유가 관련주들이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좀 강했는데 지금은 유가 관련주 다시 흔들리고 물류와 해운 쪽이 강합니다. 물류주하고 해운 쪽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필옵틱스 차트 보면 필옵틱스 아주 그냥 폭등을 하죠.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 이거 IT예요. 이거 HBM이 아니고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이제 칩 만들 때에서 플라스틱 소재 아니고 유리로 된 소재인데 이게 이제 새로운 기술로 각광을 받는 건데 어쨌든 IT가 안 죽는다는 건 얘네만 봐도 답이 나오죠. 그래서 IT주는 죽지 않습니다. 흔들릴지언정 다시 움직일 애들은 IT다. 얘네도 IT인데 올라가잖아요. 유리기판이 뭔데요? 그렇죠? 그 옛날에 그 PCB, 플라스틱, 그러니까 유기 소재에 있었던 그 열이 그렇게 약하거든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그래서 휘어지는 건 FPCB, 안 휘어지는 건 그냥 PCB. 거기 판때기에다 꼽았던 거를 이제 유리기판, 얇은 거에다가.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와 많은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강한 소재가 필요해서 그리고 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전기 소모도 작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는 건데 결국은 인공지능 IT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IT도 다시 움직이겠죠. 어쨌든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물류, 해운, 아까 했었던 물류 해운주들이 오늘 흥하해운이 오늘 오랜만에 한 2달 잠수 타더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물류 쪽에서도 뭐 태용로직스, 뭐 동방 오랜만에 한 2달 잠수 타더니 오랜만에 반등 주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목은 빠져요. 오늘 1,300개 넘게 빠지더라고요. 어제도 코스닥 1,200개 넘게 빠졌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빠졌는데 지금 근데 1,250개로 다시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좀 반등을 주는 느낌은 있는데 아직 실적 발표 안 나왔으니까 하루 이틀은 더 흔들릴 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겐세일로 생각을 하고 어떤 거를 저점 매수할 건가 어떤 걸 싸게 살 건가 뭐 그런 걸 고민을 하면서 가시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계속 폭락은 쉽지 않습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저희 증시 흐름 짚어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다소 흔들리기는 하지만 역시 기승전 IT는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자면요.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이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오늘 오전에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가량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계획 발표했으니까요. 이 점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퍼스텍입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보네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퍼스텍 현재 이 시각 흐름 보면요. 네, 오늘은 다소 좀 흔들리는 장세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47%가량 내려주고 있고요. 3,34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많이 조정을 받는 장세다 보니까요. 좀 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방식으로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원래 좀 시장이 흔들릴 때 유가라든지 방산주들이 원래 움직임들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 기사가 나왔었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답니다. 이거는 뭐 아는 분들은 알겠고 저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체계는 없습니다. 북한이 이 기술을 갖지 않기를 저도 바랬지만 미국도 못 막아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마치 총알 속도보다 더 빠른 애가 마로 날아오는 거를 비비탄 총알로 맞춘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미사일이 세냐, 방어가 세냐. 이제 어쨌든 극초음속 미사일은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탄두를 왔다 갔다 이게 그냥 포물선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갔다가 이제 속임수를 주는 거죠. 왔다 갔다 이래 버리면 더 못 맞추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기술까지도 다 있다 그러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고, 어쨌든 기사가 그렇게 나오길래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방산에 대한 지원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저는 방산주도 방산주지만 우주항공 테마주들이 지금 하나가 지금 분할을 인적 분할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국형 로키드 마틴을 하겠다 해가지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많은 통합과, 그러니까 방산 통합과 그리고 지금 인적 분할과 많은 것들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점점점 방산 시장은 우리나라는 점점 좋아질 거고요. 실적도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 날에 개청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서도 우주항공 테마주들이 계속 집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방산은 실적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전에서 여러분들한테 퍼스텍 3,400원, 3,300원 요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바닥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도 깨지진 않나요.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어렵고 힘들고 조정을 받을 때에서는 항상 저런 애들이 움직이기가 더 좋고, 그래서 4월 달서부터 이제 지금 4월이잖아요. 6월 달에서 우주 방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고 해서, 그래서 좀 안전한 쪽으로 오늘은 퍼스텍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따가 가격 전략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 퍼스텍 살펴봤는데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은 계속해서 5일 연속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은 동일한데 매수가는 날짜별로 조금씩 상이했습니다. 아쉽게도 지난주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역시 월요일, 화요일 동일하게 저희 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35,000원으로 동일했고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01.35% 기록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표적 종목 상황들 정리해 봤는데요. 드디어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퍼스텍으로 오늘 종목이 새로 바뀌었고요.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 가져갈지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장에서의 전략 확인해보고 퍼스텍의 매수가까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서도 주성 엔지니어링을 얘기했고 이번 주 계속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기 전에 흔들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어제 우리나라에서 흔들리고 미국장도 조금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늘 또 엄청나게 종목들이 흔들립니다. 지금 또다시 한 1,300개 정도 종목들이 빠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제 주성엔진은 32,000원까지도 빠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상황 보면 IT주들이 다른 것들이 안 빠지면 32,000원 정도 빠지면은 거기서 끝일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3만 원도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5,000원 들어왔다고 사면은 욕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려면 조건이 코스피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돼야 되고요. 빨간색으로 올라가야 되고, 코스닥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빨간색으로 반등 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빠지고 있는 뭐 제주반도체 마이너스 5% 아니고 플러스 5%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온칩스도 마이너스 3%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플러스 3% 돼야 되고요. CXL 관련주 네오셈 마이너스 5%죠. 플러스 5%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 6%, 8%, 5% 이 종목들이 다 플러스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에서는 32,000원이든 35,000원이든 사도 돼요. 근데 지금 빠지고 있을 때에서는, 빠질 때에서는 원래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빠질 때는 또 그게 또 깊어요. 물론 빠졌다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표현을 20골 먹혀도 30골 넣으면 된다. 10골 먹혀도 30골 넣으면 된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예를 들어 퍼스텍 같은 애들, LX 세미콘 같은 애들 떨어지질 않아요. 원래 바닥에 있기 때문에 웬만큼 다른 종목들 20, 30% 떨어져도 5%도 안 떨어지고 단단합니다.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이 떠 있는 종목은 흔들림이 심해요. 흔들림이 심한 만큼 올라가기도 빨리 올라가고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20% 빠지면 한 3, 40% 올라가요. 40% 빠지면 6, 80% 올라갑니다.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건데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놀래니까. 그래서 주성엔진이 오늘 35,000원 내려왔다고 낼름 담지 말고요.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모레도 빠지고. 그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빠지고 내일 빠지고 모레 빠지고. 그래서 이번 주 3일 내내 빠지게 되면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나서 다시 양봉이 나오면 그때 다시 가지고 나올 테니까 그때 싸게 사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급등명중 종목으로 갈 텐데, 자, SK 하이닉스부터 볼게요. 자, 대형주들은 좀 덜 빠져요. 좀 중소형주들이나 이런 애들은 뭐 지금 뭐 6% 빠진 애들도 있고 5% 빠진 애들은 뭐 수두룩하고요 지금. 5%, 6%, 뭐 많이 빠진 애들은 뭐 8% 이상 빠진 애들도 있겠지만 얘는 대형주라서 그거의 절반밖에 안 빠지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더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삼성전자 최근에 잘 갔는데 삼성전자 1%밖에 안 빠지죠. 그 특징이에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1.5% 올라가고 하이닉스 3% 올라가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 얘가 3% 올라가면 주성엔지링은 6%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애들은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빠지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정받고 있고 빠지고 있으니까 대형주가 안전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56% 올라갔다가 밀려도 안전합니다. 뭐 많이 빠져봐야 10% 정도 빠질 거예요. 많이 빠지면 10%, 적게 빠지면 뭐 한 5% 더 빠지고 말겠죠. 그리고 다시 반등 주겠죠. 자, 다음은 원익 IPS. 얘는 별로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오늘. 그래도 최근은 많이 올라갔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안 올라갔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애매하게 그냥 떠 있네요. 그냥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고요. 비중이 많으면 팔았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적으면 그대로 냅두셔도 된다. 자, 40% 수익 나온 원익 IPS. 자, 다음은 LIG 넥스원. 방산주. 지금 방산주들도 고점에서 빠지고 있는 중은 맞는데 얘도 지금 고점에서 빠지고 있는 중은 맞는데 그렇게 크게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은 아니니까 하루 이틀 조금 지켜보다 보면 버티면 다시 또 넘어가려는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빠지려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조정받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벌써 이만큼 확 빠져가지고 일로 툭 떨어지는데 오늘은 많이 빠지는 방산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 놈인데 어제 강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얘도 강합니다. 현재로서는 강한 흐름을 주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때문에 얘가 20만 원이 깨져야 LIG 넥슨도 이쪽으로 조정을 받을 텐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를 20만 원을 깨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5일선을 지켜놓고 여기서 버틴 다음에 내일 다시 양봉으로 감아 올리면 얘가 감아 올리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감아 올리면 LIG 넥슨도 21선 지지하고 얘도 다시 감아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만 적게 해서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자, 현대로템 마찬가지 같은 방산주. 잘 버티네요 그래도. 어제도 잘 올라가고 오늘은 어제 올라갔던 거를 반납하는 수준이지 5일선은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비중만 적게 해서 가져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정이 아직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어제 올렸던 거 살짝 밀리는 것 정도. 자, PSK. 자, 신고가 패턴. 어제 어떻게 된 게 많이도 올라가는데 떨어지지도 않네요. 오히려 지금 어중간하게 올라갔던 애들이 7%, 3%, 8% 빠지고 있는 중이고 강한 애들은 하나도 안 빠지네요. 뭐 차별화 장의 흐름에 있어서 그런 경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별화 장이 나오는 이유는 그 고점에 떠 있는 종목을 기관과 외국인들만 갖고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떠 있는 게 왜 안 빠지나요? 저는 억울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것만 보면은 이제 기관 외국인들은 다 팔고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주가 관리하는 거죠. 잘 안 떨어지네요. 그냥 보유하셔도 됩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만 적게 해서. 자, 중앙에너비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올해 1월달, 2월달 사이에 이거 3월달은 아니었고 1월달에 가스 관련주를 많이 추천했었어요.
일단은 중앙에너비스. 그때 1월 달에서 왜 추천했냐면 이렇게 고점에서 추천한 게 아니고 이 바닥에 있을 때 추천했었었는데 여기죠, 여기 바닥에서 추천했었었는데 지금 그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원래는 좀 물렸다가 좀 수익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 수익인데 지금 이슈가 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하고 뭔가 긴장감이 고조가 된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유가도 있잖아요. 유가도 뭐 올랐다 그러는데 뭐 되게 뭐 심각하게 오른 수준은 아니고 이게 유가 차트입니다. WTI 선물인데 제가 1월 달서부터 왜 유가 관련주를 추천했냐면 많이 빠졌죠. 그럼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슬슬 올라갈 게 보여서 그래요. 근데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월 달도 살살 올라갔고 2월 달도 살살 올라갔고 3월 달도 살살 올라가면서 결국 올라오면서 이제 85달러, 86달러, 이제 90달러로 갈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반응을 하는 건데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각도상으로 볼 때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막 이렇게 막 유가가 막 갑자기 이렇게 치솟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설설설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이슈에 움직이는 정도. 자,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느냐?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이슈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전면전에서 뭐 전쟁을 한다 할 거였으면 벌써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소규모 국지전 뭐 신경전은 앞으로 100년, 200년 혹은 앞으로 1000년 동안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서 계속 그런 이제 신경전들 뭐 싸움들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설레발치고 막 정말 큰일 났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뭐 지난 1000년 동안에서도 있었던 일이라. 그래서 뭐 전면전 뭐 이렇게 전쟁은 할 거였으면 벌써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이슈 있을 때마다 팔고 또 조정받으면 얘는 2개월에서 이거 예전에서도 공개방송에도 많이 얘기했던 얘기인데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서 한번 움직였는데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여기서 아직 더 움직일 수 있죠. 이때 1월 달도 10월 달도 한 번 움직이면은 한 보름 정도는 갔으니까 그렇죠? 한 보름 정도에서 지금 이틀째 움직였으니까 앞으로 열흘 동안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때 어쨌든 팔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이라도 수익 났을 때 왜 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IT가 주도주고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유리기판 관련주가 지금 저거들이 지금 난리치잖아요. 지금 필옵틱스가 아까보다 더 장하게 잘 움직여서 지금 22%에다가 HB 테크놀로지가 11% 움직이고 필에너지가 4% 움직이고 YC캠이 7.8% 움직이고 그러니까 저쪽 애들 저게 강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지금 IT는 살아있다라는 걸 쟤네들이 증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조정받았던 분명히 CXL, HBM, 온디바이스 AI 움직일 게 뻔한데 굳이 이쪽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 보여서 수익일 때는 챙겼다가 주도주인 IT로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IT,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ABM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 뭐 인텔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인공시대에 맞춰서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후년 2026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실적들이 좋아질 겁니다. 그럼 반도체 장비주를 해야지. 이거는 그냥 계속 심심풀이로 이렇게 계속 매매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수익 나면 팔았다가 또 조정받으면 또 사세요. 조정받으면 또 샀다가 또 2개월 또 묵혀놨다가 묵은지처럼 묵혀놓는 거예요. 한 2개월, 3개월 묵혀놨다가 그리고 한 번씩 꺼내 먹는 겁니다. 10%씩 올라오면 20%씩 올라오면 뭐 재수 좋게 갑자기 상한가 가면 팔고 또 내려올 길 기다렸다가 또 묵은지처럼 2, 3개월 또 묻어놓고 그리고 또 올라오면 팔고 왜냐면 유가는 이때도 얘기했잖아요. 1월 달에도 유가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 기름 넣으러 휘발유든 경유든 주유소 가면 가격이 가만히 있지 않죠. 어느 날 보면 계속 올라가고 맨날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유가는 맨날 움직여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서는 올라간 대로 또 올라가고 또 빠진다 그러면 빠진 대로 또 빠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얘는 바닥이 여기예요. 여기 17,000원대. 그러니까 17,000원대 혹은 뭐 싸게 사면 뭐 18,000원대 뭐 이런 데 들어오면 샀다가 먹으면 팔고 계속 그렇게 가지고 놀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2월 5일 날 GSE 마찬가지 얘도 그때 당시 바닥에 있어서 1월 달에 2월 5일 날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 생각이 돼서 드렸던 건데 물렸죠? 그래서 물렸어요. 마이너스 10% 동안 물렸는데 생각을 해봐요. 고점에 있는 종목이었으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10%가 아니고 마이너스 30, 40%가 물렸을 텐데
바닥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잘 버텼던 거고 한 방에 움직이니까 수익으로 바뀌죠. 이게 바닥주의 장점이긴 한데 단점이 있죠. 한 번 안 움직이면은 세워라 내워라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래 걸릴 때는 1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움직인 그 패턴을 봐서는 여기서 한 번 움직이고 여기서 한 번 움직이고 그래서 이 한 번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틀 움직였는데 앞으로 15일 동안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수익이 나면 팔아주셔라. 이유는 좀 전에 다 설명했으니까 그런 이유로 그래서 얘도 10% 수익이 났습니다. 10% 수익이 났으니까 지금은 매매하는 쪽이 더 빠른 쪽으로 매매하는 게 이거 주구장창 이거 2개월, 3개월 가갖고 10% 먹고 20% 먹는 것보다는 빠른 매매로 IT로 들어가서 자주 종종 매매를 치는 게 지금은 그게 더 매매 치는 사람들에게 더 낫죠. 자,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자, IT 섹터 이수페타시스 61.2%인데요. 지금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힘을 못 쓰고 조정받지만 이렇게 죽는 거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내려오면 다시 또 튑니다. 얘도 30골 먹히면 50골 넣는 애예요. 뭐 많이 먹히면 많이 먹힐수록 많이 넣는 애니까 깨지는 것보다는 나중에 벌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떻게 싸게 살 건가는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 4월 5일 날 나오고 나서 시장 분위기를 봐야 돼요. 분위기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라 왜 빠지지? 그러면 그때서부터가 이제 싸게 사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실망 매물로 그럼 다음 주부터 싹 다 던져내겠죠. 싹 다 던져내면은 아주 그냥 폭락을 하겠죠. 종목들이. 그때 주워 담으면 그게 제일 싼 박앤세일인데 근데 이미 벌써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겁먹었었을 것 같으니까 많이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이미 개인들은 겁먹었으니까 많이는 안 빠질 겁니다. 이수페타시스가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셔도 되고 만약 살려는 분들은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서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조절을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라왔지만 단타가 되는 종목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경하이테크. 요 놈은 신기한 애인데 뭐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도 않고 잘 버티네요. 일단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기관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비중 줄여서 갖고 가시면 되고 자, 다음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요즘에 뉴스에서 핫하죠. 엄청나게 핫합니다. 저도 이거를 강한 종목 신고가 패턴으로 얘기하고 나서 이게 강할 거다. 이게 주도주다.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주도주 한미반도체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강하게 얘기한 만큼 주가도 화끈합니다. 103.7%. 근데 더 웃긴 건 빠지지도 않아요. 다른 애들은 올라가는 애들도 없는데 아니, 안 올라간 애들은 오늘 3% 5% 빠지는데 빠지지도 않네. 만약에 이렇게 안 빠지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오늘 조정받았던 애들은 내일 바로 반등 줘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바로미터로 삼으세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는 바로미터로 삼고 얘네들이 급락하지 않으면 바로 살아납니다. 자, 다음은 LX세미콘. 자, LX세미콘이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주구장창 안 움직여갖고 좀 답답한 종목이지만 장점이 있다 그랬죠. 안 빠진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도 2개월, 3개월 만에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따 말씀드릴 퍼스텍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과예요. 바닥에 있는데 크게 안 빠져요. 올라간 게 없어서 크게 안 빠지고 가지고 있으면 먹기는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먹었어요. 몇 프로? 11.3%. 또 10% 넘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괜찮은 수익이죠. 그래서 11.3% 올라온 종목에서 얘는 뭐 더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답답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도 되고 어쨌든 수익이 어느 정도 났으면 항상 절반은 파는 습관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폐역 종목 퍼스텍. 자, 퍼스텍 그동안에서 제가 드렸던 가격으로 샀던 사람들, 올해 샀던 사람들,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샀던 사람들 다 수익이에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수익이 20% 났을 때, 10% 났을 때 다 팔라 그랬거든요. 말 안 듣고 안 팔았으면 억울했겠지만 팔았으면 다 수익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 요 날이죠. 1월 요 날 급등한 날 이거는 여태까지 추천했던 가격대에 다 위에서 놀기 때문에 팔아라 수익이다 라고 그때 노래했던 그날인데 조정받아가지고 올해 또 다시 또 추천했죠. 올해 다 추천했는데 그 가격대가 3,300원, 뭐 3,320원, 3,330원 비싸야 3,400원 요 정도 라인이라 재미는 없어도 깨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깨져봐야 뭐 1, 20원 깨진 건데 다 수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LX세미콘도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제 얘도 이제 수렴형을 거의 마무리했고 바닥 패턴인데
4월 달서부터 6월 사이에 우주 항공청 이슈도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종목들 IT도 흔들리는 거 그런 거 신경 쓰기 귀찮은 사람들 있죠. 그냥 LX 세비콘처럼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10% 11% 올라가는 종목을 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가 타이밍입니다. 우주항공청 5월 27일 날에 개청을 하고 4월서부터 뭐 6월 사이에서 계속 이제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UAM 도시 모빌리티 항공 이것도 지금 법제화돼 가지고 뭔가 이슈가 4월 달인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요거보다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뭐 10% 먹기에는 지금은 안성맞춤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장도 흔들리는데 좀 편안하게 IT를 저점 매수할 거 아니면 이렇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이슈는 빵빵하고 떨어질 일도 없고 그리고 실적 하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4분기 실적 발표할 때서 봤는데 실적은 좋더라고요. 나쁘진 않아요. 실적은 퍼스텍이 당기순이익이 18억에서 46억으로 늘었죠. 늘었어요. 3배나 늘었고 매출도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도 더 늘겠죠. 분기로 봐도 이거는 지금 연간이고 분기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혹시 안 가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분기로 보더라도 여기서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5억에서 51억으로 그래서 9월 달, 12월 달 그렇죠 늘어났죠. 분기로 보더라도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으니까 실적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점점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 이전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편안하게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제 매수 가격 얘기 안 했군요. 현재 가격 3,350원 이때에서 사놓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갖고 있으면 뭐 조만간에 3,500원, 3,600원 그 정도 올라올 때에서 9% 10% 먹을 때 잘 파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표 종목 퍼스텍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퍼스텍 살펴봤습니다. 매수가는 3,350원 말씀 주셨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나는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아직도 저희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어뒀습니다. 저희 번호 023153-2611번이나 또는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세 가지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절대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꼭 유의하시고 안심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대성에너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죠. 이 매수가가 9,830원,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초에 이 LNG 발전 테마가 강세를 보일 때 진입해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느 장에서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6.6%가량 슈팅이 나와주긴 했지만요. 여전히 손실 구간입니다. 우선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요. 1.58%가량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8,990원 선 지금 넘어가면서 9,000원대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전문가님 어떤 처방 내려주실까요? 자, 일단은 대성에너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거 다시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금 중동에서 나오는 이슈들은 별로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라는 저는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래 시끌시끌해요, 거기는. 시끌시끌한데 전면전 안 갈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뭐 그렇게 뭐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 거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많이 봤을 때에서 이란도 자기네들이 지킬 게 있어요. 그래서 전면전으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여우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전면전이나 그렇게 뭐 대량 그 피해가 있을 만한 짓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뭐 처음에서는 뉴스에서는 막 구구처럼 막 구구 단체처럼
뭐 자기네들의 이슬람 국가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막 전쟁할 것처럼 그러는데 아니던데요 보니까 거기도 다 돈의 힘이 움직이는 곳이라서 어쨌든 자기네들 지킬 게 있어서 절대 전쟁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과거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슈에 맞춰서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다시 사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자,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은 저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슈가 어제 오늘 왔을 때에서 수익이 난 사람들은 최소 절반을 팔거나 아니면 90% 80% 팔고 나머지 20% 남겨놔도 돼요. 왜냐면 더 올라갈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손실이죠. 그러면 안 팔아도 됩니다. 다시 내려가면 좀 마음은 아플 수 있죠. 내려올 수 있지만 수익이 아니니까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에요. 이쪽에서는 팔면 되고 이쪽에서는 사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움직이는데 이번 타이밍에 움직이는 거고 유가도 아까 보니까 살살 올라가죠. 그래서 유가가 여기서 살살살살 자극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유가도 90달러 가면 이제 100달러 간다는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 쪽도 세력들이 돈 넣고 돈 먹기 게임하는 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큰 자금들이 들어와서 유가를 움직이죠. 그래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그래야 먹을 게 있지. 여러분들 주식도 갖고 있는 사람들 봐봐요. 삼성전자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해서 먹고 파는 게 있지. 이게 계속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9만 원에 샀는데 계속 9만 원에 놀고 있으면 100년 동안 9만 원에 있으면 하나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모든 그 금융 상품들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해야 거기서 그 차이 갭을 먹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띄어 올릴 거예요. 90달러 갈 것 같아요. 유가는 슬슬 뭐 급격하게만 올라가면 되는 건데 어쨌든 슬슬 올라갈 거고 그러면 대성에너지도 수익으로는 바뀔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물린 거는 가져가시되 근데 그 이슈는 그렇게 크다는 것 같지는 않아서 급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다시 떨어집니다. 슉 떨어지면 다시 또 샀다가 2달에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샀다가 올라오면 팔았다가 하시면 되고요. 좀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보유하셔도 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셔도 좋다는 전략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영인데요. 현재 매수가가 21,900원, 보유 비중이 20%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장에서의 흐름 좀 살펴보자면요. 현재 2% 가까이 내려가면서 17,700원 선, 네, 상당한 손실 구간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고영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잘 노려야 돼요. 아마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가 됐을 때 상황을 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장중에 한미반도체가 플러스로도 바뀌었네요. 아까도 플러스였나? 하여튼간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이게 안 빠진다는 거는 IT가 건재하다는 걸 일단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조정받고 싸게 내려가는 거는 박앤셀 구간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이 박앤셀의 클라이막스인지는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싸게 사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고영도 지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약에 돈이 많다. 지금 비중 20%인데 이미 돈이 현금이 80% 있다. 그 지금부터 사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미 벌써 주식은 딴 거로 다 물려 있고 이걸 20% 갖고 있는데 추가 매수할 돈은 없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추가 매수할 돈이 있어도 뭐 왕창 많이 살 돈은 없고 뭐 이런 경우들이니까 그래서 그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자금은 기다렸다가 최바닥에서 살려고 그러면은 못 사요. 기다렸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당일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까지 빠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날 치게 되고 월요일날 딱 됐어요. 월요일날 됐더니 미국장도 안 빠지고 반등을 주고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에 됐더니 코스닥이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850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반등을 주고 양봉을 하나 그리고 코스피도 살살살 빠졌다가 2650까지 빠졌다가 금요일까지 빠졌다가 월요일날 2650에서 양봉을 그리고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반등 나오고 하이닉스도 반등 나오고 한미반도체는 더 날아다니고 뭐 등등 뭐 이제 고점인 종목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반도체 장비들을 죄다 봤더니 죄다 한 100개에서 뭐 200개 싹 다 빨간색으로 다들 그냥 뭐 불꽃놀이 하듯이 다들 막 급등하고 있으면 그날이 바로 추가 매수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은 불꽃놀이 하는 날이 아니고 지금 스머프들이 파란색으로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죠. 이럴 때에서는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요약해드렸죠. 그래서 시장 보고, 그러니까 시장도 불꽃놀이하고 종목들도 뭐 CXL, 온디바이스, AI 싹 다 불꽃놀이하면서 다들 새빨간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날아다니고 있으면 그때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근데 지금은 관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망해보라는 말씀 저희 주셨고요. 다음으로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이네요. HLB 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만 원, 보유 비중은 다소 높습니다. 50%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의 흐름 보자면 지난주 월요일이죠. 고점을 찍고 나서 이후로 계속해서 좀 하향 그래프 그려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어제 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크게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였죠. 오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6.78%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17,4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위치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2만 원에 사신 거는 단타 단기인데 단타 단기는 손절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자, 어제 제약주들이 많이 빠졌다는 이유는 어떤 핑계냐? 일단 미국이 금리 인하 시기를 뒤로 늦춘다라는 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인 제약주가 기관과 외국인들의 폭탄 매도로 빠졌다.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저는 그냥 핑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빠졌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뉴스가 그렇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금리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 그러면 과거서부터 그러면 초폭등을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어쨌든 HLB 생명과학 HLB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단타는 제가 손절을 말씀드린 거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서 그래서 단타는 손절이 맞아요. 왜냐면 여기 2만 원에 샀으면 전저점 깨졌죠. 어제는 버텨도 오늘 아침서부터 시작을 하면서부터 깨진 거예요. 밀렸죠. 손절이 맞는 겁니다. 근데 단타는 손절이 맞는데 이게 스윙이나 중기로 따지게 되면은 지지하는 라인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이 아니에요. 중기로 가게 되면은 10,000원까지도 버텨도 됩니다. 14,000원까지. 14,000원도 버텨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웃긴 상황이 돼요. 2만 원에 샀는데 비중도 많고 14,000원까지 이게 깨지면은 몇 프로 손실이냐면요. 이것도 자주 설명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마이너스 30% 깨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유가 되다가 마이너스 31%가 되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30%까지는 보유가 되다 손실이 30%까지는 보유되다가 31% 깨진다고 손절을 한다? 저는 손절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대응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9%까지 깨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유를 하다가 마이너스 99.1% 깨진다고 그 0.1% 때문에 손절을 한다? 말이 안 돼요. 손실이라는 것은 감내할 수 있을 수준이 됐을 때에서 손절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거기 손절 라인을 댔는데 거기가 깨졌어. 그 정도 손실은 우리가 감내하고 던질 수 있죠. 왜냐면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미 그 손실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대응이 불가해요. 그래서 대응이라는 거는 그 매수했던 가격에서 그 라인을 적어 놓고 그 라인이 깨지면 던지겠다고 빨리 거기를 대응을 했을 때나 소용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도 뭐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여기 손가락 안 잘라내면은 몸 전체를 반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자르면은 그게 처방이 되겠지만 그것도 뭐 위험한 거지만 근데 물렸는데 하반신을 다 잘라야 된다 하면은 머리를 다 잘라야 된다. 전체 손가락 남겨놓고 전체 99%를 다 잘라낸다. 그러면 사람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거는 이미 단타로는 손절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단기 단타로는 대응하기는 조금 늦었기 때문에 일단 16,000원까지는 버티셔야 되는데 단타는 손절, 스윙은 보유라는 얘기를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거 고점에 사서 지금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때 다시 조정받으면 한 16,000원, 뭐 심하면 14,000원 내려왔다가 올라가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단타로는 손절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시장 흔들리지만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내일도 흔들릴 수도 있고 모레도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한 쪽은 IT입니다. 그래서 조정 시 박인 세일 구간 여러분들 잘 기회 살리시면 되겠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만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4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IT 섹터 중에서 조정이 나오는 종목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에서의 표적 종목은 퍼스텍, 매수가는 3,350원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또한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